그리고 저희 회사 인실리코젠에서 제공하고 있는 퀴어젠 CLC 워크벤치나 클리니컬 리포트를 해주는 밥섬 클리니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상용 파이프라인은 특정 분석에 특화되어 있거나 폐쇄형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이 커스터마이징이나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 TS500 같은 패널을 쓰는 병원이나 진단 검사실에서도 이 온코 어널라이저처럼 재현 가능하고 자동화된 오픈소스 파이프라인으로 1차 결과를 뽑고 그 뒤에 임상 전문의가 리뷰나 확인을 한 뒤 최종 진단 보고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파이프라인을 숙지해 두시면 전반적인 유전체 분석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릴리즈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7월 초, 7월 1일인가 2일쯤에 그 2.1.1 버전이 릴리즈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온코 어널라이저의 디벨롭먼트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불안정했었던 요소들이 이번 정식 릴리즈에서 안정화되었고, 여기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의 서브워크 플로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피치나 시더 그리고 텔과 같은 도구들이 추가됐는데 약물 반응 분석이나 그리고 면역 프로파일링 그리고 텔러미어 기전 분석까지 이렇게 새로운 서브 워크플로우도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이런 기능들이 다양한 연구 현장에서 이 온코 어널라이저라는 이 큰 파이프라인의 활용도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온코 어널라이저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좀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입니다. 이런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이는 이 파이프라인이 온코 어널라이저의 아키텍처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DNA, WGS와 같은 DNA 시퀀싱, 그리고 하단은 RNA 파스타 큐부터 입력 파일을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코 어널라이저는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라이머리 분석 결과를 모두 통합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발표에서는 이 모든 모듈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빨간색 하이라이트 표시된 모듈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듈에서 이 작은 빨간색 원으로 W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WGTS 위짓 모드입니다. 이 온코 어널라이저에서 제공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짓 모드와 타겟티드 모드가 있고 이 위짓 모드의 모듈의 경우에는 이제 타겟티드 모드에서는 제한된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온코 어널라이저의 주요 특징과 호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파일은 FASTA-Q, BEM 파일, 그리고 CRAN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시퀀싱 데이터는 홀지놈 시퀀싱과 홀 트랜스크립톰 시퀀싱, 그리고 타겟티드 패널 데이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TS500 패널을 지원을 하지만 혹시나 다른 그 외의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패널에 맞는 레퍼런스를 별도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네, 샘플 구성은 튜머 노멀 페어드도 가능하고 튜머 온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멀 서브스트랙션 방식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GRCH37 그리고 38 두 버전 모두 호환입니다. 다음은 이 온코 어널라이저에서 가능한 분석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일단은 크게는 총 1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 6가지 카테고리를 베이직 어널리시스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베이직 어널리시스에서는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베리언트 컬링, RNA 트랜스크립트 어널리시스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그 프리 프로세싱이고 DNA 또는 RNA 시퀀식 리드를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2번은 얼라이먼트 후의 후처리 과정이고 중복 리드 제거나 그리고 품질 정제를 위해서 리덕스나 마크 디플리케이츠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리언트 컬링 변이 탐지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스트럭처 베리언트, 그리고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변이를 탐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변이 탐지마다 사용되는 도구가 다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RNA 트랜스크립트 아날리시스이고 토탈 RNA 구성과 그리고 아이소폼 수준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 아이소폭스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dvanced Analysis and Interpretation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고급 해석 및 인상 연계 분석입니다. 온코어널라이저 2.1.1 버전에서는 그 이뮨 프로파일링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더라는 도구로 CDR 리즌의 이뮤노글로불린이나 그리고 TCR 프로파일링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마코지노믹스 피치라는 도구로 팔마코제노믹스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약물 반응 예측 및 약물 유전체 정보를 해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코바이러스 디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 유전체 내에 있는 바이러스의 통합 부위를 탐지를 하고 해석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텔로미어 아날리시스 경우도 2.1.1 버전에서 추가가 된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뮤테이셔널 시그니처 분석, HRD 여부 예측 분석, 그리고 티슈 오브 오리진 기능을 통해서 정밀 공연 특성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가지 분석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결과 요약 및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오렌지나 링스 리포트라는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14가지 모듈 중에서 암 연구에 특히 중요한 주요 분석 모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워크플로우 중심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이 분석 플로우들을 이해를 하려면 생물학적인 내용도 빠질 수가 없어서 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 드리는 걸 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이 분석 파이프라인 모식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먼저 여기 보이는 엠버, 코발트, SV, 세이지, 페이브, 퍼플 이렇게 총 6가지의 모듈은 이 베리언트 쿨링 관련 모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커널라이저에서는 이 포인트 뮤테이션 그리고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CMV 분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스몰 베리언트, 포인트 뮤테이션과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분석을 위한 모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이지는 이 Somatic Analysis for Genomic Events라는 풀네임의 약자로 이 SMV 그리고 MMV라고 멀티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그리고 인델 등 DNA 기반의 주요 변이들을 탐지하고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이지 모듈은 총 4가지 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핫스팟 유전자들, 이미 잘 알려진 암 관련 주요 변이 위치들, 그리고 임상적으로 중요하거나 타겟 치료제와 연관된 유전자 목록, 그린 패널 기반된 유전자 목록들, 그리고 퀄리티나 VAF와 같은 퀄리티 컨트롤 기준을 만족하는 이 하이 컨피던스 기준, 필터링 된 유전자, 그리고 품질이 낮거나 해석하기 애매한 변이 등 변이 해석의 우선순위와 신뢰도를 애매한 변이 등 로우 컨피던스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된 유전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매겨지는데요. 이 세이지를 통해서 이 변이 해석의 우선순위와 신뢰도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이지에서는 K-모 모델로 이 에비던스들을 엄격히 평가를 하고 있고 이 QC 방법도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에러 요인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징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마틱과 소마틱 그리고 소마틱과 전라인 이런 식으로 페이징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브라는 모듈입니다.
이 해당 모듈은 그 전사체 기반의 변이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요. 퓨전 유전자나 그리고 발현량 기반 변이 탐지 등 RNA 수준에서 기능적 변이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화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석화하는 데 있어서 좀 대표적인 도구가 VEP나 그리고 SNP, EFF와 같은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브에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전사체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전사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 요약되는 이 프로파일 정보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B라는 모듈이고요. 이 해당 모듈은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숏리드에 최적화된 구조 변이 탐지기이고요. 소마틱이나 전라인, 변이들을 모두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 SB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B 결과로서는 이렇게 V-shape 인포 파일, 변이 자체에 대한 공통 정보, 예를 들어서 SV 타입이나 end 포지션 등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결과로는 VCF 샘플 스페시픽 필드라고 샘플의 특이적인 VCF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MB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펄플이라는 모듈이 이 온코 어널라이저 내에서 CMV 해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플이라는 모듈 혼자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없고, 앞단에서 엠버와 그리고 코발트 모듈이 준비해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엠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체의 알리 프리퀀시, 즉 베타 알리 프리퀀시를 계산을 합니다. 이 카피넘버 베리에이션 분석에서는 이 BAF라는 BAF는 이형적합 유지 또는 소실 판단과 그리고 복제수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상 샘플이 분석을 할 때 같이 쓰면 좋지만, 정상 샘플이 함께 이제 페어드로 분석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 엠버라는 모듈이 컨테미네이션 여부나 SMP 상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이제 분석 구동하실 때 정상 샘플이 없이 돌릴 경우에는 이 엠버의 기능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한 분석인지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코발트라는 모듈입니다. 코발트는 유전체 전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별로 리드 뎁스를 계산합니다. 복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영역을 탐지하는 데 핵심적인 값이고요. 나는 요약을 하자면 이 엠버가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본다면 이 코발트는 유전체 전체의 리드 어마운트를 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버와 코발트에서 만들어진 이 두 가지 정보가 퍼플로 넘어가게 되면 이 퍼플은 이를 종합해서 실제 SMV 상태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어떤 변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복제수 상태에서, 그리고 몇 개의 암세포의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종양 샘플의 퓨리티, 순도와 그리고 플라이오디, 배수성, 그리고 각 변이가 어떤 복제수 환경에 놓여 있는지까지 해석해 줍니다. 네, 다음은 이 전사체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는 아이소폭스라는 모듈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코 어널라이저는 DNA뿐만 아니라 RNA 분석도 가능을 합니다. 여기 해당 아이소폭스는 이 스타 얼라이너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페어드엔드 RNA-seq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각 샘플에서 이 유전자와 전사체의 특징을 식별을 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아이소폭스라는 모듈은 기존에 잘 알려진 전사체뿐만 아니라 노블
스플라이스 정션이나 그리고 언스플라이스 트랜스크립트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어서 암 전사체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결과는요, 어, 여기 아래쪽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카운트, 그리고 alternative splice junction, 그리고 retained intron, fusion event 이렇게 총 네 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게 스플라이스, RNA에서 스플라이스 접합부가 이 두 개 이상 유전자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소폭스라는 이 모듈은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별로 이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이 새로운 스플라이스 접합부가 이제 특정 유전자 하나에만 할당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것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린 두 가지 모듈은 시더와 라일락이라는 모듈입니다. 이면 프로파일링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암 유전체에서 면역학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특화된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시더라고 하는 이 모듈은 WTS와 WGS 그리고 타겟티드 데이터에서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세 가지 데이터에서 이뮤노글로불린과 그리고 TCR 유전자 영역을 대상으로 이 CDR3 서열을 탐지를 먼저 하고 그 발현량까지 추정을 해주는 모듈입니다. 이 시저의 단계별 프로세싱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HLA 클래스 1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아래 보시는 이 그림은 펄츠위그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양 분석 파이프라인, 대표적인 종양 분석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펄츠위그 종양 분석 파이프라인에서도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이 HLA 타이핑 그리고 튜머 MHC1 스테이터스 이렇게 라일락 모듈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 들고 왔고요. 라일락 기능을 잠시 보시면 이 점라인 계열에서 HLA 타입을 식별을 하고 나서 이 종양 내에서 대립 유전자의 소실 여부를 탐지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LA 대립 유전자가 완전히 소실되었는지 그리고 특정 HLA의 체세포 돌연 변이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복제수 불균형이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피치라는 모듈입니다. 팔마코제노믹스 관련 모듈이고요. 참고로 7월 초에 최신 버전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네, 피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베리언트 폴링에서 사용됐었던 모듈인 그 세이지에서 도출된 점라인 변이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 반응과 관련된 팔마코제네틱 에비런스를 자동으로 추론하는 도구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이 스텝들이 샘플의 점라인 VCF 파일에서 관련된 변이들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세 가지 표가 있는데 이렇게 인풋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약물 반응 관련 유전자형 하플로타입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런 변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유전자형 조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표는 이 피치라는 모듈을 구동할 때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런 해당 데이터들은 엑스플로 NF4 구동을 할 때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변경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플로타입 정보가 있는 TSV 파일, 그리고 펑션, 기능, 각 유전자와 하플로타입, 그리고 이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 무엇인지 정의되는 TSV 파일, 그리고 약물 정보 TSV 파일들이 각각 입력으로 들어가고 제가 테스트 구동을 했을 때는 여기 PAM-GK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듈은 이 오렌지 그리고 링스 리포트입니다. 이 해당 모듈 두 가지는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듈들로 분석을 했는 결과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해석 가능한 형태로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단계입니다. 먼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유전체 기반의 분석 결과를 클리니컬 리포트 형태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정보나 국제수 변화, 퓨전진, 약물 반응 정보 등등 각 모듈에서 산출된 핵심 결과들을 통합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주는 포맷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링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스트럭처 베리언트나 그리고 크로모좀 리컴비네이션, 퓨전진 등과 같은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리포트고요. HTML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필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코 어널라이저의 결과물은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임상의나 연구자분들이 좀 해석하기 쉽도록 이런 다이어그램들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들에 대한 실제 입력부터 결과물, 그리고 주요 모듈들에 대한 결과 해석 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퍼 어널라이저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한 입력 조건과 그리고 준비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되는 샘플 구성,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튜머 온리나 그리고 튜머 노마 페어들도 가능하고 WTS 온리 분석 등과 같이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 타입이나 유형에 맞게끔 그리고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 파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질문해도 채팅창에도 좀 올리긴 했는데 점라인 변이로 그러니까 꼭 암환자 데이터 아니더라도 요 파이프라인은 분석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NF-코어 사렉 같은 경우에 점라인 암 분석 페어드로 넣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 암 샘플이 아닌 경우에 제가 넣어봤을 때도 구동은 되더라고요. 네. 이 파이프라인도 꼭 암환자의 페어드가 아닌 점라인 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온라인 모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매틱 지금은 온코 어널라이저에서 점라인이랑 소매틱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점라인이랑 소매틱을 구분해가지고 점라인 분석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온코 어널라이저 돌리면 그대로 점라인 분석이랑 소매틱 분석 둘 다 결과가 나오고. 정상인 샘플을 넣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샘플 시트입니다. 각 샘플에 대해서 메타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필수 입력 파일인데 연구자분들 이렇게 샘플 시트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시트에는 샘플 이름이나 그리고 분석 타입, 서스타큐나 벤 파일, 크렘 파일 경로, 그리고 유전체 종류들을 명확하게 여기 파일에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샘플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해당 샘플시 GSV 파일을 통해서 분석 조건이 정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레퍼런스 지놈은요. 온코 어널라이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GRC H37 그리고 38 모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레퍼런스에 맞는 미리 구성된 리소스 세트가 일단 함께 제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타겟티드 모드일 경우에는 이 분석 대상의 보정 여부나 그리고 타겟에 맞는 레퍼런스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레퍼런스 경로들 지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샘플 시트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 A라는 하나의 환자에 대해서 이 분석 타입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튜머 샘플, 그리고 노멀 샘플, 그리고 튜머에 대한 RNA 샘플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었고요. 여기서 그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이 튜머 온리 분석일 경우에는 특정 모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샘플 없이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엠버라는 모듈에서 BAF 계산이나 그리고 컨테미네이션 추정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토마틱 베리언트의 필터링 정확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능하다면 노멀 튜머 페어드 분석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튜머 온리 분석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 분석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제 실행 명령어 예시입니다. 여기서 위젯 모드와 WGTS 모드 같은 경우에는 WGS 또는 WTS 분석이 가능하고 이 타겟티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패널 기반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픈 어널라이저를 구동을 했을 때 결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통합 수행하는 만큼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기준으로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결과물들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DNA나 RNA에 대한 뱅 파일 등이 이렇게 아래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때 해당 결과를 후속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리언트 폴링 관련됐던 모듈이었었던 엠버나 그리고 코발트 퍼플은 그 외에도 엠버나 코발트 퍼플 이런 베리언트 폴링 관련된 모듈의 경우에는 CMV 관련된 뭔가 베리언트 콜링 결과들이 각각 디렉토리로 저장이 되고요. 아이소복스 같은 경우에는 전사체 기반 분석 결과, 그리고 시드와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 프로파일링 결과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이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미리 숙지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 해석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보고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오렌지와 그리고 링스 결과로 생성이 됩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거지만 PDF나 JSON 형태로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리포트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링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이나 그리고 퓨전진에 대해서 점라인 그리고 소마틱으로 구분이 되어서 시각화된 플롯이나 HTML 리포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렌지나 링스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왼쪽에 보시는 게 오렌지 리포트이고요. 저는 전체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면 10장 정도 이상의 리포트 결과로 일단 출력이 되고요. 일단 해당 미리 보기 리포트는 페어드 결과 예시인데 혹시나 노멀 샘플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표시되는 화살표 보시면 노멀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튜머 온리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분석은 끊기지 않고 결과는 나오긴 합니다. 결과 하나의 리포트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링스 리포트 예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HTML 기반의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연구자분들께서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어떤 유전자가 좀 특이하게 발현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장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전체 요약 부분입니다. 각각 모듈들로 출력이 됐었던 대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좀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퓨리티 정보, 몇 퍼센트로 높은 순도인지, 그리고 플로이디 정보, 그리고 드라이버 베리언트의 종류들 이런 식으로 그냥 대표적인 서머리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이제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소마틱 파인딩이나 그리고 점라인, 그리고 기타 변이, 면역 관련된 정보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보시면 그 QC 관련된 시각화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이 퓨리티나 플라이오디 스코어 플롯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피 넘버 PDF라는 이런 시각화 정보
그리고 가장 하단에서는 이 변이 시그니처, 말플라 이런 것도 다 출력이 돼서 한복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렌지 리포트 가장 하단 쪽에 보시면 이 코호트 비교 분석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임상 선생님분들께서 좀 더 해석을 더 잘하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장 위쪽에서는 이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기반으로 암 서브타입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 멜라노마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멜라노마랑 분류가 잘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V96이라고 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기반의 뮤테이셔널 시그니처에서 그 SBS7이라는 이 시그니처가 뭐 전체의 64%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SBS7 이런 시그니처를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해석을 하자면 그 피부 흑색종 환자 코호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샘플은 그 피부 암에 걸려 있고 그리고 시그니처도 비슷한 이런 흑색종 관련해서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체 특징 기반 서브타입별 오드 레시오 값이 이 하나의 샘플에서 발견된 드라이버 변이가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하단에는 이 DNA 컴바인드 모델의 학습 성능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3장에서 키 모듈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요 결과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라는 베리언트 컬러에서 이런 시각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 변이 위치에서 읽혀졌는 리드들이 얼라이먼트와 QC 결과를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variant overview라고 변이 위치나 그리고 컨텍스트 그리고 품질 점수 그리고 알릴 빈도수 등과 같이 VCF 기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패널을 보시면요. 프레그먼트 서포트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풀이나 partial, 그리고 refer, left, 그리고 non 등으로 리드들이 각각의 그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이지 스코어라고 이 변이에 해당되는 리드들의 QC 스코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QC가 높으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QC 결과가 낮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보시면 리드 얼라이먼트 뷰인데요. 이 개별 리드들이 얼라이먼트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 포워드나 리버스 스트랜드, 매핑 퀄리티, 그리고 베이스 퀄리티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세로선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연기에 대해서 뭔가 미스매치 되는 위치들을 확인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펄플이라는 모듈에서 추출된 시각화 결과입니다. 첫 번째 플랫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오렌지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퓨리티 플라이디 플랫입니다. 이 그래프는 종양 조직에서 종양세포 비율, 그러니까 퓨리티와 그리고 평균 염색체 대수 플로이디를 추정한 결과값입니다. 색상이 모델의 스코어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해당 샘플 같은 경우에는 99% 퓨리티를 가지고 있고 3.1의 플로이디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암분석에서 이 플랫을 가지고 좋은 결과 같은 경우에는 퓨리티가 일반적으로 70% 이상일 경우가 분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하시면 되고 플로이디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일 경우 유전체 복제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형화하면서 특히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티드 세그먼트 스코어라고 하는데
염색체의 세그먼트별 복제수 추정입니다. 그리고 각 점들이 특정 영역에서의 복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색상의 크기, 색상이랑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적합도랑 신뢰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이 겹쳐져 있는 게 좀 많은 상태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겹쳐져 있는 점들이 많을수록 정확한 세그먼트 추정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쪽에서 보시는 플랫 같은 경우에는 커티지 스플랫이라고 하는데 그 염색체 상의 국소 돌연변이 집중현상, 커티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랫을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나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커티지스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퍼플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샘플 하나하나에 대한 복제수 상태를 또 요약해서 그래프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서커스 플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WGS 분석 결과를 이렇게 서커스 플러스로 CMV나 SV, ROH, BAF, 뎁스 등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플을 구동함에 있어서 인풋 파일 같은 경우에는 Consistent CMV와 그리고 Structural Variation Callset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해당 인풋을 가지고 Variant Filtering Annotation 진행하고 그리고 Event Clustering, Chromosome Prediction, Gene Impact, Fusion Prediction 이렇게 각 단계를 걸쳐서 이런 플랫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 가장 바깥쪽 원이 크로모점 넘버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트랙 여기 빨간색 점들로 표시된 부분이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이 BAF 들 안쪽에 있는 트랙이 미드 뎁스 레시오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선들이 스트럭처럴 베리언트가 이제 어떤 크로모점에서 어떤 크로모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 모듈 아웃풋으로는 RNA 트랜스크립트 아나리시스 결과인데요. 아마 RNA 분석은 많은 사람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데이터도 생성이 되고 아이스박스로 트랜스크립트 데이터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스 정션 리포트 CSV도 출력이 됐고요. 네. 그리고 퓨전 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퓨전진에 대한 결과도 있고 그리고 신뢰도 높은 퓨전 이벤트만 필터링 되어 있는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 분석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들로 후분석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일단 오퍼널라이저의 컴퓨팅 리소스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파이프 라인에 설정되어 있는 CPU나 그리고 메모리, 디스크 공간은 거의 대부분 프로세스 실행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패널 기반 시퀀싱 샘플처럼 고해상도 데이터 다룰 때는 좀 특정 단계에서 더 많은 리소스 할당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왼쪽에 보시면 그 할츠위그 메디컬 파운데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설정을 해서 구동을 한다라는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얼라이먼트나 SV 그리고 리덕스, 세이지 이런 베렌트 콜링이랑 그리고 얼라이먼트, 그 리덕스 이런 그 모듈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그 분석 환경에 따라서 CPU나 이런 메모리 할당을 좀 적정히 조정을 하셔서 구동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츠위그 메디컬 파운데이션에서 그 설정하는 최대 리소스가 있었는데 CPU 같은 경우 64, 메모리는 124 정도 할당을 하고 디스크는 뭐 1.5테라 그리고 최대 실행 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한 네. 샘플의 기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WGS 자체가 1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2.1.1 버전에서 테스트 버전,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전체 홀드룸이랑 풀 트랜스크립본이 아니고 잘려져 있는 데이터라서 구동하는데 거의 한 3시간, 4시간 이내로 다 구동이 완료됐고, 아마 이 CPU나 그 메모리 자원대로 하시면 전체 데이터는 구동이 불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충분히 자원을 확보를 하고 분석을 구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채팅창에 제가 올리긴 했는데, 한 가지 있는데, 페이지 21번 장표에 약물 유전체학 분석은 그 입력 데이터가 반드시 하플로타이핑이 된 베리언트다라고 봐야 되나요? 하플로타입을 얻지 않은 변이에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온코어널라이저 기준으로 하플로타입 변이 결과를 인풋으로 받는다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특정 옵션을 변경을 했을 때 결과는 아마 바이패스는 안 될 거고 그 뭐지? 그 트리 피규어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 아마 팔마코가 피치일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피치에 있는 인풋은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퍼플 데이 결과가 꼭 있어야지 피치가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퍼플 결과가 없으면 퍼플 포맷이라도 만들어줘야지 피치 결과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 하플로 타입이 없으면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음. 필요 없어. 소리.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돌리실 때 라일락은 뎁스 이슈가 없었나요? 제가 할 때는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낮으면은 디텍션 그 HLA 타이핑 레이시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뎁스가 낮은 암종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뎁스가 너무 높으면 라일락은 또 그 컴퓨팅 그 메모리가 엄청 많이 사용돼가지고 메모리 이슈가 생겼었는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전체 샘플 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따로 이슈는 발생 안 했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저기 온코 아날라이즈 설명은 없을 텐데 툴 그 설명하는 데 보면은 뎁스 부분이 조금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눌러가지고. 그리고 점라인 변이로 그럼 이제 요런 DNA식에서부터 요 정상인에 대한 약물 유전체학 분석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대신 이제 매니페스트를 조금 약간 장난을 조금 쳐야 돼요. 이제 모드는 있는데 매니페스트에 이제 걔네가 받는 게 노멀 투머를 받잖아요. 그래서 투머 샘플에 그 정상인 샘플을 넣고 점라인을 돌려요. 음. 그러한 방법으로 돌리시면은 이제 점라인 분석이 가능하고 정상 샘플에.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영님이 라일락은 20페어 홀지놈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기본 컨피그레이션에서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갔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암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파이프라인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이제 암 분석을 이걸 사용했을 때 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온콜 애널라이저를 이제 선택했는지 그런 배경 같은 거 혹시 공유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때 온콜 애널라이저 쓰면 됐겠네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됐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거가 궁금해서 네.
일단은 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화 하는 데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용화된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분석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데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연습 삼아서 구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오픈소스 기반 파이프라인을 구동하고 결과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승현님이 논문 공유해 주신 것 같은 것 경우에도 여기에 쓰인 툴들이 쓰였고 되게 큰 컨소시엄에서 이런 오픈소스 파이프라인 채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면 가장 허들이나 약점이 유지 보수나 잘 안 되는 경우 신뢰할 수 없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승현님 말씀으로는 이게 어떤 컨소시엄에서도 사용된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뭐 TCG, 피카그 컨소시엄도 HMF로 다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자체 파이프 워크플로우가 있긴 하지만, HMF는 또 다른 이제 파운데이션인데, 메디컬 파운데이션인데, 네덜란드 그 하트위크 메디컬 센터라는 거기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거기는 또 전이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NF4가 나온 지는 별로 안 됐는데, 저 툴 자체는 조금 오래됐거든요. 지금 제가 5년, 4년째 쓰고 있긴 하지만, 되게 오래됐고, 되게 이 그룹 자체도 되게 큰 그룹이라, 네, 결과도 막 엄청 차이 나진 않습니다. 피카그 파이프라인, 브로드 인스티튜트 파이프라인은 GTK, 뭐 세이지랑 하브를 비교하면은 조금 뮤테이션 폴링의 알고리즘적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는 그룹이지 않을까. 참고로 파브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방식이 뮤텍에서 BEF 써서 어노테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방식이랑 그 베리언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GATK 사용해서 BEF 사용하시는 게 더 익숙하다 싶으시면 세이지에서 파브에서 나온 결과를 그 BCF 툴스랑 BEF로 다시 어노테이션 하시면은 결과가 그 BF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까지 안 그럼 다른 질문은 뭐 메시지로 더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딱 질문 시간 하나, 맞춰. 네, 네, 사실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런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파일들을 스테이징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과정이 포함되니까 필요한 여러 리소스 파일들을 받아서 어느 특정 위치에 이제 몰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 위치를 참조해서 분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경우 이제 따로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이제 프리페어 레퍼런스 온리라고 하는 옵션이 따로 있는데 그 옵션을 혹시 사용해서 구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봤는데 아직은 그 구성이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은 불안정한 것 같아서 혹시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서 사용해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설명해 주신 설명은 그냥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파이프라인 런을 하면 의존성 있는 레퍼런스는 다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그 넥스플로이 기능으로서 다 다운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런을 하게 되면 다 다운로드를 받게 되거든요. 네, 풀 레퍼런스라고 표현하자면. 매번 그러면 다른 위치에서 하게 되면 매번 다운을 받겠죠, 그러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프리페어 프리페어 레퍼런스, 옵션은 그냥 다운만 받는 거고요. 네, 그것만 하는데 그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음.
만약에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파이프라인 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스테이징된 파일들을 따로 빼가지고 또 쓰면 되긴 한 거네요. 그러려면 따로 config 파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한 번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원하는 파라미터에 제대로 된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지정을 했는지.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